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조금만 더. 존 레이놀즈 가디너 글, 마샤 슈얼 그림, 김경연 옮김. 시공 주니어. 존 레이놀즈 가디너,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항공기 제조사에서 연구개발 엔지니어로 일했다. 형의 권유로 듣게 된 TV 각본 창작 수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의 첫 작품인 조금만 더는 처음에는 시나리오였으나 TV 프로듀서의 권유로 출판사에 투고되었고 이내 어린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지은 책으로 광합성 소년 1급 비밀들이 있다. 1. 할아버지의 고민. 어느 날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누워있었다. 슬퍼 보였다. 처음 윌리는 할아버지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윌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와이오밍주의 작은 감자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감자 농장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 특히 할아버지가 장난을 치고 싶어 할 때면 그랬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허수아비처럼 차려입고 정원에 서 있으면 윌리는 그 사실을 1시간이 지나서야 알아차렸다. 아니 이런!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는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왔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의 수염은 눈물로 흥건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아주 일찍 일어났다. 어찌나 일찍 일어나는지 바깥이 아직 어두컴컴할 정도였다. 할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아침을 지었다. 그러고는 윌리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빨리 오지 않으면 병아리들이랑 아침을 먹어야 할 게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껄껄 웃었다. 언젠가 늦잠을 자고 일어난 윌리는 자기 접시가 병아리 우리에 있는 걸 발견했다. 접시는 병아리들이 쪼아먹어 깨끗했다. 그 다음부터 윌리는 절대 늦잠을 자지 않았다.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다. 무슨 이유에선지 할아버지는 윌리를 깨우지 않았다. 윌리가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까지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뭔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그랬을까? 윌리가 말했다. 할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저 장난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윌리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개 한 마리가 현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윌리가 외쳤다. 이리 와, 번개! 번개가 껑충 뛰어올랐다. 둘은 함께 길을 달려 내려갔다. 번개는 커다란 암캐였다. 온몸이 까맣고 이마에 동전만한 하얀 점이 있었다. 번개는 꽤 나이가 들었다. 윌리와 똑같은 날에 태어났으니 10살이 넘었다. 1.6km를 달려 내려가면 큰 나무들에 둘러싸인 작은 통나무 오두막집이 있었다. 스미스 선생님은 나무 아래에 놓인 흔들린 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윌리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스미스 선생님, 빨리 오세요! 스미스 선생님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이니, 윌리? 머리가 눈처럼 하얀 스미스 선생님은 까만색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갈색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윌리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스미스 선생님이 대답했다. 또 무슨 장난을 치시는 걸 거야.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 아직도 침대에 누워 계세요. 스미스 선생님은 책장을 넘기며 계속 책을 읽었다. 어젯밤에 얼마나 늦게까지 놀다 잤니? 할아버지와 전 정말 일찍 자러 갔어요. 노래도 안 부르고요. 음악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었다. 할아버지가 하모니카도 불지 않고 주무시러 가셨단 말이냐? 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미스 선생님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렉스를 마차에 매주겠니? 윌리, 난 가방을 가져오마.
렉스는 스미스 선생님의 말이었다. 갈기와 꼬리는 희고 몸통은 옅은 황색인 잘생긴 말이었다. 윌리는 렉스를 마차에 메고 스미스 선생님과 함께 농장으로 달려갔다. 번개가 앞장서서 달리며 길을 알려주었다. 번개는 마음껏 달리는 것이 신났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번개는 앞발을 침대에 올려놓고 머리를 할아버지 가슴에 대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핥았다. 수염은 눈물로 흥건했다. 스미스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진찰했다. 작은 검은색 가방에 들어있는 도구를 하나씩 다 꺼내 진찰했다. 잠시 후 스미스 선생님이 물었다. 올해 농사는 어떠냐, 윌리? 할아버지 말씀으론 최고래요. 스미스 선생님은 주름진 얼굴을 문질렀다. 윌리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스미스 선생님이 물었다. 혹시 누구한테 돈을 빌렸니? 윌리가 대답했다. 아니요? 뭐가 잘못됐나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스미스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편찮으신 데가 없단다. 병이 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의학적으로는 그렇다. 할아버지는 황소만큼 튼튼하시다. 원하신다면 100살까지도 사실 수 있을 게다. 윌리가 말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스미스 선생님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말했다. 사람이 포기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다.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건 말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렇단다. 처음에는 여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고는 몸으로 퍼지지. 진짜 병이 나는 거야. 마음을 고치는 것밖엔 다른 치료법이 없단다. 미안하구나 얘야. 하지만 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구나. 제가 찾아내겠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찾아서 바로 잡아두겠어요. 두고 보세요. 할아버지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겠어요. 번개가 큰 소리로 멍멍 짖었다. 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음 날 윌리는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디서 $500를 구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했다. 윌리에겐 뜻이 있었다. 이제 할 일은 길을 찾는 일이었다. 스미스 선생님이 외쳤다.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을 좋은 교훈으로 삼으렴, 윌리. 윌리가 말했다. 하지만 감자를 키워서는 겨우 먹고 살 만한 돈밖에 안 나오는걸요? 지난해 우리는 빈털털이었어요. 상관없단다. 좋든 싫든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한단다. 정말이지 세금을 좋아서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럼 왜 무엇보다도 먼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거두는 방법이니까 그렇지. 그럼 왜 나라에서는 할아버지처럼 감자를 키우지 않나요? 스미스 선생님이 웃었다. 그야 감자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지. 스미스 선생님이 설명했다. 어떤 거요? 이를테면 우리를 돌보는 일. 할아버지는 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이를테면 병이 든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네 할아버지처럼 말이다. 할아버지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절 돌봐주셨고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윌리는 그럴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윌리와 스미스 선생님은 썰매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번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스미스 선생님이 발을 디딜 때마다 정화가 부드러운 눈 속으로 쑥 들어갔다. 윌리는 번개의 등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물었다. 그 돈 때문에 할아버지가 병이 나신 거죠? 스미스 선생님이 동의했다. 그런 것 같구나, 윌리. 그럼 제가 세금을 내면 할아버지는 좋아지시겠죠? 안 그래요? 스미스 선생님은 눈 밑에 주름을 문질렀다. 너는 내가 전에 말한 대로 하는 편이 좋을 게다. 피콕 아주머니로 오시라고 해서
할아버지를 돌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아지시겠죠? 그렇죠?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얘야, 어디서 500달러를 구하겠다는 말이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다음 날 윌리는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과 상의했다. 윌리엄스 선생님과 상의했고 잡화점의 레스터 씨와 상의했다. 심지어 우체국을 총수하는 행크하고도 상의했다. 모두들 같은 생각이었다. 농장을 팔아라. 그것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윌리는 방법을 찾았다. 레스터 씨의 잡화점에서였다. 거기에서 윌리는 광고지를 보았다. 와이오밍주의 잭슨시에서는 해마다 2월이면 전국 개썰매 경주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경주에 참가하려고 왔다. 각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팀들도 참가했다. 그것은 제한이 없는 대회였다. 개가 몇 마리인가도 자유였다. 한 마리라도 좋았다. 경주거리는 16km였다. 오래된 교회 앞 중앙로에서 출발하여 눈 덮인 시골길을 달린 후 다시 중앙로로 돌아오면 되었다. 이긴 사람에게는 상금으로 현금이 주어졌다. 해마다 액수는 달랐지만 이번 해에는 우연히도 500달러였다. 그래라, 시청에서 또 한 장 가져오면 되니까. 레스터 씨는 못을 빼내고 윌리에게 광고지를 주었다. 하얀 앞치마를 입고 있는 레스터 씨는 비쩍 말랐지만 튼튼했고 말을 할 때면 입술에 침이 배어나왔다. 올해는 좋은 경주가 될 거야. 사람들이 얼음 거인이라는 인디안이 출전한다더라. 그 산 사나이는 경주에서 진 적이 없지. 사모예드가 5마리나 되니 놀라운 일도 아니야. 그러나 윌리는 말을 듣지 않고 광고지를 꽉 움켜쥔 채 가게 밖으로 달려갔다. 고마워요, 레스터 아저씨. 고마워요. 할아버지의 눈은 천장에 박혀 있었다. 윌리는 할아버지에게 광고지를 보여주기 위해 까치발을 해야 했다. 윌리가 말했다. 내가 이길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 사람들 절대 우리 농장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과연 윌리는 개썰매 대회에서 어른 거인을 제치고 500달러 상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할아버지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 내레이션의 Z와 B였습니다.